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포스코 인사그룹의 생산기술직 채용 담당자 박성규 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래대로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원래 다 여러분들 이제 얼굴도 좀 보고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뭐 또 이렇게 2차 대유행이 번지고 막 이러는 바람에 좀 부득이하게 저희도 좀 사상 초유의 지금 줌을 이용한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이제 만나 뵙고 그러고 싶었는데 조금 그럴 수가 없던 거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채용 설명회는 크게 이제 5가지 영역으로 진행이 될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 회사 현황, 그리고 근무 여건, 그리고 인재 육성, 복리 후생, 그리고 채용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가지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회의실에 아무도 없어서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갈게요. 네. 자, 일단 첫 번째로 포스코 회사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민족기업이라고 불리는 포스코는 현재 이제 명실공히 글로벌 넘버원 철강사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제 예전 고 박태준 회장님의 사진인데요. 정말 아무것도 없던 허허 벌판에 이제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시작을 했던 그 시기에 정말 옛날 시절의 사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아마 국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 번씩은 꼭 봤을 그런 사진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포스코는 이제 글로벌 넘버원 경쟁력을 갖춰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0년 연속 1위, 그리고 다우존스가 선정한 이제 세계 최초 2년 연속 철강 산업에서 최우수 기업, 그리고 포스코는 이제 국내 최초로 또 등대 공장이라는 거에 선정이 됐는데, 요건 아마 뉴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난 2월인가요? 이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저희 포항 쪽에 공장에 오셔가지고 이제 격려를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네, 경영 이념과 경영 비전, 요거는 뭐 제가 굳이 강조를 안 해도 아마 여기 채용을 지금 준비를 하고 지원을 하실 분들은 당연히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영 이념, 경영 비전, 경영 원칙, 행동 강령, 뭐 이런 거는 제가 굳이 강조 안 해도 저희 포스코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면접 준비할 때 잘 숙지를 하고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포스코가 1968년에 이제 창립이 됐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당시의 소명이 제철 보국, 즉 철을 만들어서 국가에 보답한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소명을 가지고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시간도 워낙 많이 흘렀고 이제 시대도 많이 변했고 기업의 모습도 많이 변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업 시민이라고 해서 기업의 시민이라는 인격을 부여한 개념으로 경제 주체 역할과 함께 사회 구성원으로서 시민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그런 슬로건을 바탕으로 포스코가 기업 활동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어떤 회사인가? 전반적인 몇 가지 이제 대표적인 자료인데요. 재직자 수는 한 17,000에서 18,000명 정도, 그리고 평균 연봉은 9,600만 원 정도, 그리고 평균 근속이 19.1년으로 상당히 길고요. 생산기술직으로 들어오면 정년 퇴직을 하는 게 거의 99%에 가까울 정도로 한 번 들어오면 정규직으로 이제 꾸준하게 잘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정년까지 근무하시고 나가시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 법인 한 69개, 70개 이렇게 사무소가 있고요. 해외 주재원까지 합치면은 거의 뭐 2만 명 넘는 그런 사람들이 포스코에서 포스코 가족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세계 탑 이제 15개 자동차사에 자동차 강판을 공급을 하는데 전 세계 자동차 10대 중에 한 대는 포스코가 만든 강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가 뭐 철을 만든다 이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신데 그 철이라고 하는 게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열연, 후판, 선제, 냉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다 훑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뭐 건축 자재나 이런 데 쓰이는 열연 제품, 그리고 자동차의 어떤 뭐 스프링이라든지 이런 거에 쓰는 선제 제품, 표면이 미려하기 때문에 가전이나 이런 데 많이 쓰이는 냉연 제품 등등이 있습니다. 유튜브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텐데 펭수 다들 아시죠? 펭수가 집이 원래 없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포스코에서 이노빌트라는 걸로 해가지고 펭수의 집을 지어줬었죠. 이노빌트는 포스코 프리미엄 강건제 통합 브랜드로 어떤 뭐 도로, 교량, 건축물 이런 데 건설하는 데 쓰이는 철강 제품입니다. 포스코 하면은 사실 철강 회사다 보니까 뭔가 분위기가 되게 딱딱하고 경직되지 않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 이제 몇 년간도 그렇지만 정말 그 많은 면에서 조직 문화가 유연하게 바뀌었고요. 대표적인 게 저의 영보드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여기 사진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여기 계신 분이 그 지금 포스코 최정우 회장님이시고 그 같은 분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분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회장님 정말 우리 회사에서 가장 높으신 분인데 여기 주변에 계신 분들을 보면은 딱 봐도 여러분들이랑 그렇게 크게 막 나이 차이가 날 것 같지 않죠. 그래서 생산기술직으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일부를 영보드라고 해가지고 보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이사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처럼 해서 이제 현장의 그런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그런 자리를 주기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는 어떤 근무 여건을 가지고 있는가? 그 포스코라고 하면은 일단 제철 산업이고 제철소라 그러면 뭔가 좀 딱딱하고 뜨겁고 먼지 많이 날리고 이제 이런 거를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뭐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금 여기 화면에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생산기술직으로 입사를 하시면은 일을 하시게 될 그런 쾌적한 근무 환경, 네, 근무실입니다. 그 최근에 이제 또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인데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스마트 계측, 제어, 뭐 빅데이터 이런 거를 활용해 가지고 기존에 사람의 수작업으로 다 일일이 하던 거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한 예측을 통해 가지고 품질도 극대화하고 생산성도 극대화하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를 이제 저희가 막 시작을 하고 이제 구축을 해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포스코에 입사를 하시면 그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어 나갈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되시겠죠. 자, 그 8호제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원래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9 to 6였습니다. 즉 일반적인 근무자들은 9시까지 출근을 해가지고 6시에 퇴근을 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작년 아마 10월인가요? 10월인가 11월부터 해가지고 8호제로 바뀌었어요. 즉 1시간 빨리 출근해서 8시까지 출근을 하고 대신 퇴근 시간이 1시간 빨라져서 5시에 퇴근을 하는 이렇게 되니까 가장 좋은 게 첫 번째로 일단 야근을 잘 안 하겠죠. 그리고 야간 회식을 잘 안 하고요. 운동이나 독서 같은 자기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있는 삶을 추구하도록 회사가 변화를 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산기술직에 갔었을 때 이제 교대 근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교대 근무는 어떤 식으로 되느냐? 2교대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2교대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2교대가 아니고 4조 2교대입니다. 4조 2교대라 하면 주간 주간 휴식 휴식, 야간 야간 휴식 휴식 해가지고 이틀 일하고 이틀 쉬고 이틀 일하고 이틀 쉬고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걸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틀 휴가를 낸다라고 하면은 6일을 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야간 근무를 하더라도 이틀 최대를 일하기 때문에 이틀 동안 하게 되면은 이제 몸에 최대한 무리가 덜 가는 선에서 그렇게 과학적으로 그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포스코는 입사한 이제 인재들을 어떻게 키우느냐, 인재 육성에 대한 얘기인데, 그 전에 일단 그 근무 환경이 좀 안정적인 게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 안정성을 중요하게 보실 거고,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뭐 코로나나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그 이름만 대면 알 것 같은 이제 조선 쪽의 모 회사 같은 경우가 4년 만에 직원의 거의 한 30% 가까이가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자동차를 만들어 파는 이제 다른 회사 같은 경우도 제조업 환경이 변화하니까 이제 고용이 참 그 악화가 되는 게 예상이 될 정도로 참 그 어떻게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은 평균 근속 연수가 19.1년입니다. 이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길고요. 우리나라의 30대 대기업 평균 근속을 다 내봐도 10년, 11년이 채 안 됩니다. 근데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길게 안정적으로 회사를 다니실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계약직 인력 비율도 1% 미만으로 상당히 낮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완제품 제조업체 대비해서는 트렌드에 뭔가 영향이 적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자리에 안주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고부가 가치 철강제도 개발하고 신사업도 끊임없이 발굴하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끊임없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 기반도 탄탄하게 다져 놓은 대신에 미래 대비 역량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회사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소개서 쓸 때 많은 분들이 언급하시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포스코 명장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하고 있는 제가 그 포스코 명장에 대한 실무를 지금 2년 동안 맡아서 하고 있는 그 당사자이기도 한데요. 포스코 명장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회사의 기술 경쟁력에 크게 기여한 직원들에게 최고 수준의 보상과 명예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포스코 명장으로 선발이 되면 포상금 1,500만 원, 여행 상품권 500만 원, 특별 유급 휴가 5일, 일지급 특별 승진, 그리고 성과가 워낙 특별한 명장 같은 경우는 임원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커리어 패스를 구축을 하고 있고 지금 사진에 보고 계신 분이 이제 그 포스코에서 가장 유명한 손병락 상무보호님이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생산기술직으로 입사를 하셔서 40여 년을 회사에서 헌신을 하시면서 최고의 기술력을 보여주시고 또 이제 상무보까지 올라가신 정말 전설적인 인물이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파이낸셜 뉴스나 아니면 뭐 이데일리 같은 그런 언론사에서 많이 취재도 했었고, 예, 굉장히 많이 좀 화제가 됐었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생산기술직으로 들어오시면 유학제도도 다양하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포스코 기술대학입니다. 이는 이제 사내대학인데 철강업 특성에 맞춰가지고 사내대학을 2년 동안 유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제공을 하는데, 금속기계, 전기 등 해서 철강융합과를 전공을 할 수가 있고, 일과 학습을 병행, 즉 다시 말해서 뭐 무슨 요일 무슨 요일은 일을 하고 무슨 요일 무슨 요일은 이제 공부를 하러 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국내대 편입,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 4년제에 편입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말을 하는데, 그 국내 대학에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유학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지역 전문가인데요. 이는 이제 포스코가 해외에도 사업소가 워낙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해외에 이제 어떤 그 관리를 하는 그런 목적의 슈퍼바이저라고 하는데, 그런 수요가 있는 국가,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태국, 뭐 심지어는 아르헨티나까지 이런 데에서 어학학습과 현지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포스코는 기술력과 어학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현장 전문가가 돼서 해외 법인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부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지도에 보이는 그 나라들이 이제 대표적인 몇 개 국가들이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복리후생, 도대체 포스코는 이제 어떤 그 복리후생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자, 임금 중요하죠. 그 월급이죠, 쉽게 말해서. 임금은 포스코에서 어떻게 주느냐? 기본임금 12번, 연 12회를 주고요. 그다음에 상여금과 경영성과금, 일정한 이제 기준에 맞춰서 나가는 임금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떤 근무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따로 나가는 재수당이 있어서 이 모든 걸 합쳐서 우리가 연간 총급여, 쉬운 말로 연봉 이렇게 부릅니다. 포스코의 임금은 직원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이제 너무 이제 지나치게 노무비에만 집중해가지고 회사가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그 균형을 맞춰가지고 설계가 돼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근로자의 삶의 주기를 고려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께서 뭐 처음부터 물론 높은 임금을 받으면 좋겠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회사 생활을 하면서 결혼도 하실 거고 애도 낳으실 거고 이렇게 되면은 삶의 주기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그런 임금의 수준이 필요하겠죠.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설계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매년 이제 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물가 상승률보다 이제 높은 자동 상승이 되도록 또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이제 생활 안정을 이제 꾀하기 위해서 도대체 포스코에서 뭘 해주냐? 이거 뭐 다 제가 하나씩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으니까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대표적인 게 생활관이 있죠. 여러분들이 생산기술직으로 들어오시면은 생활관이 지원이 나가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그 설명하고 있는 저도 여기 포항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포항 생활관에 살고 있어요. 한 3년 조금 덜 산 것 같은데, 포항이나 광양에 이제 생활관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특히나 뭐 타지에서 오시거나 또는 뭐 아니면 집에서 좀 너무 이제 그 통학하기, 그러니까 출퇴근하기 너무 멀다 하시는 분들은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육아휴직 그리고 뭐 경조사비, 자녀 장학금, 뭐 유아 보육시설 등등 이렇게 가족을 위한 복지제도도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연근무제인데,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상주근무를 아까 제가 8시부터 5시까지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일주에 40시간 근무를 하겠죠. 8시부터 5시까지 해서 8시간 곱하기 5일 하면 40시간인데, 유연근무제라고 하는 거는 본인의 생활 패턴이나 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육아를 한다든지 이런 개인 사정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이제 변화를 줘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월화수목은 내가 근무를 좀 더 하고 싶다. 대신에 금요일은 좀 빨리 퇴근을 하겠다. 실제로 그래서 제 주변에도 월화수목은 조금 늦게 퇴근하고 금요일에 예를 들면 3시에 퇴근한다든지 이런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내의 휴양시설, 뭐 휴가지원금, 뭐 선택형 복지 포인트, 의료 실손 지원, 뭐 건강검진 지원 등등 다른 서비스가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오는 거는 지금 그 제가 아까 포항, 광양에 둘 다 이제 생활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사진 같은 경우는 광양입니다. 왜냐하면 광양이 지금 그 새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를 다 끝마치고 나면 제 생각엔 아마
아무리 빨라도 올해 말이고 아마 내년에나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것 같은데, 아무튼 광양에서 지금 이제 조감도로 이제 이렇게 이제 개선이 될 것 같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포항과 광양에 있고 미혼 직원은 최대 5년 동안 생활관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사내 휴양시설, 뭐 예를 들면은 구룡포, 월포, 또 이제 광양 쪽에 가까운 데가 이제 백운산, 뭐 고흥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수련원이고요. 가족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보통 이제 그 뭐 온천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거기서 밥을 해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쉴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는, 네, 그런 곳입니다. 평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1년인가 2년인가 아마 별로 안 됐는데, 그 WPR이라 그래서 새로 생겼는데, 뭐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근데 갔다 오신 선배님들은 상당히 그 시설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사회휴양시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한화, 무주, 대명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리조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포스코가 회원권을 갖고 있어서 직원들이 이제 원하면은 이제 추첨을 통해서 회원가로 이용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트렌드기도 한데, 이제 운동 워낙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제 운동을 못하면 막 가시가 놓치고 이런 분들 많은데, 그 포항이나 광양 쪽에 다 이제 스포츠 컴플렉스라 그래가지고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 쪽은 한마당 체육관, 광양 쪽은 어울림 체육관 해가지고 다양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뭐 심지어는 스크린 승마나 암벽 등반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이제 도대체 그러면은 포스코는 어떻게 인재를 채용을 하고 채용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인재상, 포스코가 원하는 인재상은 어떤가? 실천, 배려, 창의, 이 세 가지가 핵심 키워드죠. 그래서 실천 의식을 갖추고 배려의 마인드를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포스코는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포스코 공식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면 워낙 자세하게 잘 그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그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거 면접 가시기 전에 숙지를 하고 들어가시기를 꼭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그 저희 쪽에 아마 그 생산기술직 그 저희가 인스타그램도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인스타그램 하다 보면은 이제 몇몇 친구들이 저는 장애가 좀 있는데 뭐 장애 있으면 당연히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장애를 가지고 계시면은 저희가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우대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제철소 곳곳에서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이제 그 본인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많은 이제 여러분 또래라든지 선배님들이 근무를 잘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이제 강조할 만한 거 하나가 이제 어떤 봉사활동, 그다음에 이제 뭐 정의로운 일을 했던 뭐 의인 이런 거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포상 이력이 있다 하면은 그 기업 시민 경영 이념의 바탕으로 어떤 뭐 장기 봉사든 아니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을 한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충분히 그런 부분을 우대로 해서 채용을 합니다. 그 화면에 나오는 거는 저희 그 조장석 사원이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입사하기 전에 이제 그 하사로 아마 근무를 했었나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익사할 뻔한 두 분을 구조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표창을 좀 크게 받았던 이력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런 게 굉장히 좀 저희 쪽에서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흔히 이제 포스코 생산기술직에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 분야인데요. 하나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금속, 기계, 전기, 전자 이쪽입니다. 그래서 생산기술직이 한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철도, 크레인, 화학, 보건, 방제, 환경 이런 쪽으로 하는 특수직무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이라든지 또는 전공을 안 했지만 관련된 그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생산기술직 분야가 있고, 세부 지원 자격과 이제 그 분야가 그때 이제 뭐 상반기, 하반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특수직무. 예를 들어서 뭐 철도, 크레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상반기에 뽑았는데 하반기 안 뽑을 수도 있고, 또는 상반기에는 안 뽑았는데 하반기에도 뽑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매번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꼭 그 저희 채용 홈페이지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서 그 확인을 하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무지는 뭐 당연히 포항 또는 광양 둘 중에 하나겠죠. 우대사항은 이제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출선하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군생활 이력이 뭐 부사관 또는 장교 가지고 계신 분들 다 우대를 해드리고요. 봉사활동을 오래 했다, 기부활동을 오래 했다, 또는 이제 모범시민이나 의인상을 수상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우대가 되고, 한국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거나 어떤 일정한 어학 자격, 뭐 토익이든 토픽 스픽, 뭐 그 스피킹이든 이런 걸 갖고 계시면은 당연히 우대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은 아마 흔히 그 뭐 물어보시는 않을 것 같은데, 가끔씩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저는 고등학교 곧 졸업을 할 것 같은데 포스코 들어가고 싶다. 뭐 바로 됩니까 하는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군대를 갔다 오셔야겠죠. 그래서 병역피를 하셨든지 또는 면제가 됐든지, 그래서 해외 여행을 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 그런 분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서류를 냈다라고 하면 그 뒤에 어떤 과정을 밟느냐? 서류 접수를 하고 이제 서류 심사를 뚫으면 이제 인적성 검사, 저희 PAT라고 하는데 요거를 보겠죠. 그래서 PAT는 이제 인성, 적성 이쪽을 그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후에 이제 PAT도 뚫었다라고 하면은 1차 면접을 보시겠죠. 1차 면접에서는 이제 직무 역량에 대한 거를 평가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2차 면접, 가치 적합성, 즉 이제 우리 회사가 원하는 그런 가치와 맞는지 최종 면접을 하고 나서 합격자가 되시고 만약에 마지막까지 최종 합격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인턴으로 이제 6개월 동안 입과를 하시는 겁니다. 인턴으로 6개월 동안 포스코에서 입과를 하고 그 인턴 여러분의 생활에 대해서 6개월 동안 평가를 받은 다음에 이제 오케이가 떨어지면은 정규직 전환이 되는 거고 뭐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규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노력하시면 다 가능하시고 아까 이제 그 제가 서류하고 나서 서류 뚫고 나서 직무적성 검사 PAT라고 하는 거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 그 저희가 바뀌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알 텐데 상반기부터 바뀌었어요. 저희가 올해 20년 상반기부터 바뀌어가지고 아마 그 이전 버전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꼭 그 최신 버전으로 맞춰가지고 시중에 어떻게 교재가 나오는지는 저희가 뭐 그것까지는 못 봤는데 아무튼 직무적성 검사는 지금 그 포스코에서 주로 보는 것은 실제 여러분들이 생산기술직으로서 현장에 가시면 이러이러한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기본으로 해서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장 쪽에서 이제 뭐 기기도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공간 지각력이 부족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간 지각 또는 수리, 언어 논리, 문제 해결 이런 능력을 복합적으로 그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제 뭐 지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뭐 일반 상식, 뭐 수학 이런 거 보셨는데 요거는 폐지됐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 20년 상반기부터 바뀌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성 검사가 있는데, 인성 검사는 여러분 정답이 있는 검사가 아니에요. 아마 다른 분들 해보셨으면 아실 텐데, 그 인성 검사 같은 경우는 그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솔직한 응답 유형을 보기 위해서 네,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고 막 되게 그러니까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다 보면은 부적격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좀 주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한국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엄밀하게 그 얘기를 하면 저희가 기초 상식이나 이제 뭐 회사 상식 이런 게 합쳐져 가지고 한국사도 포함이 되는 그런 게 20문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예를 들면 가끔씩 이제 한국사는 뭐 아예 안 봅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예 없어진 게 아니고 한국사에 관련된 기초 지식 또는 이제 회사 상식에 대한 그런 거를 조금 물어볼 수는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용형 인턴으로 만약에 내가 최종 합격까지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절차를 밟느냐. 자, 여러분들이 인턴을 들어오시면 총 6개월 동안 아까 교육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6개월은 처음에 2개월은 포스코 인재창조원이라는 데에서 공통교육을 받으시고요. 그 후에 4개월 동안 현업부서에 배치가 돼가지고 이제 실질적인 OJT를 받습니다. 그 이후에 정규직이 되는지 적합한지에 대해서 최종 컨펌이 나면은 그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정말로 포스코 가족으로서 생산기술직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그 여기 접속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한 별도 이제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바로 Q&A를 진행을 하긴 하는데 가끔씩 이제 좀 뭔가 남들 보는 앞에서 물어보는 게 좀 부끄럽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까지 내가 물어봐도 되나 하고 좀 긴가민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저희 그 포스코 저희 그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공식 인스타그램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 여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화면이 나오려나 모르겠네. 저희 보시면은 포스코 언더바 HR 해가지고 여기 인스타그램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들이 팔로잉을 해주시면은 그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그 정보 같은 거는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또 이제 DM이라 그러죠. DM 같은 경우 지금도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DM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이렇게 바로바로 남겨주시면은 저희 담당자들이 보고 나서 최소 1시간, 빠르면 한 5분 내로 다 답변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여기 DM도 얼마든지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설명을 해서 일단 제가 준비한 여기 파워포인트 자료는 이 정도로 끝을 내고요. 자, 이제부터 저희 그 자유롭게 여러분들께서 뭔가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채팅으로 이제 그 질문을 받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마이크를 켜놓고 하면은 여러분들 한 뭐 몇십 명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다 얘기를 하면은 뭐 다 소리가 묻혀가지고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이크는 저만 이렇게 켜놓고 여러분들께서 채용 여기 그 채팅창에다가 자유롭게 뭐 이러이러한 게 궁금한데 뭐 질문 드립니다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읽으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김범주님, 생산직 직종 중에 컴퓨터 계열이 있다고 들었다. 그런데 그 컴퓨터 계열로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아, 요거 그 제가 여러분들이랑 그 이거 Q&A 세션 끝나고 나서 제가 오늘 바로 인스타그램에 하나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컴퓨터, 뭐 화학, 기타 등등 이제 직무들이 도대체 그러면 무슨 일을 합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근데 우리 김범주님께서 지금 잠시만요. 네, 김범주님께서 지금 그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미리 답변을 드리면요. 컴퓨터는 어떤 일을 하는가? 제가 일단은 오늘 올릴 게시글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컴퓨터 직무로 만약에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EIC 기술부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포항에도 있고 광양에도 있는데 EIC 기술부에 가시면은 쉽게 말해서 뭐 전기, 전자, 시스템 이쪽에 대해서 다 다루는 그런 쪽인데 이쪽에 가시면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플랫폼을 구축을 하거나 또는 PLC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제어하거나 프로세스 컴퓨터에 대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표준화하고 이제 이런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상주 근무를 하게 됩니다. 교대 근무가 아니고요. 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자세하게 이제 뭐 직무별로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제가 소개하는 거를 지금 3시 반인가요? 네, 제가 아마 4시 즈음에는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범주님께서는 한 4시쯤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그 포스코 인스타그램 꼭 팔로잉을 해주시고 정보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소개해서 올려드릴게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뭐 채용 자체에 대한 질문도 괜찮고 아니면은 뭐 정말 뭐 사소하다고 볼 수 있는 뭐 포스코 생활은 어떤지 뭐 그냥 정말 뭐 조그만 사소한 질문이라도 괜찮으니까요. 여러분 그 지금 채용 담당자랑 어쨌든 이렇게 화상으로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 잘 활용하셔서 평상시에 뭔가 궁금했던 점 지금 다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뭔가 다들 수줍으셔서 그런지 다들 질문 잘 안 하시네요. 네, 김준영님, 포스코 채용 시 포항과 광양으로 나뉘는 기준으로 알 수 있을까요? 아, 요거는 그 아직 지원을 안 해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포스코는 지원을 할 때 여러분, 그 직무 자체에 대해 가지고 직무와 지역을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업이나 정비도 있고, 아까 이제 김범주님이 질문하신 뭐 컴퓨터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컴퓨터 포항, 컴퓨터 광양, 자기가 선택을 해가지고 처음에 자기소개서 쓰기 전에 기본 인적사항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직접 기입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뭐 거주지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서울이나 경기권에 있는 분도 포항에 쓸 수도 있고 또는 나는 지금 이제 대학이나 이런 데는 뭐 전라권에 있지만 포항으로 지원하겠다 또는 포항이나 경상권에 있는데 나는 전라권으로 지원하겠다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포항과 광양으로 저희가 나눠서 채용을 한다기보다는 그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그거를 그 처음에 직무 선택과 지역을 한꺼번에 해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김준영님 그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음소거를 했습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김범주님 다시 다른 질문이네요. 또 하나 질문 드려봅니다. 생산직 인턴 모집을 상하반기로 하는데 매 모집마다 뽑는 정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 일단 정원은 세 자릿수입니다. 저희가 그 공고에 냈듯이 세 자릿수로 지금 채용을 하게 되고 상반기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이번에 상반기도 세 자릿수로 지원을 저기 선발을 했었고 요번에 하반기 때도 저희가 세 자릿수로 하는데 정확하게 그럼 몇 명이냐? 예, 요거는 그 저희가 네, 그뭐 사내 비이기 때문에 요거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어쨌든 이제 그 일반적인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가 그 코로나나 이제 이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채용 규모를 상당히 많이 줄였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 자릿수로 계속 채용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뭐 정원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약간씩 유동적인 면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이번 하반기에 뭔가 지원을 했는데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이번 하반기에 뭔가 지원을 했던 그 사람들의 그 자력이 너무 좋은 겁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뽑을 수도 있고 근데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겠죠. 조금 약간 포스코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여리하다 하면은 오히려 이제 목표치가 있으면 그보다 덜 뽑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저희가 이제 세 자릿수로 계속 이제 그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점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생산기술직이 항상 현장에서만 근무하는 것인지 일반 회사원처럼 컴퓨터로 하는 업무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요거는 그 제가 저기 뭡니까 학번만 있고 이름이 없어가지고 제가 네, 어떤 분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네, 어쨌든 지금 이분께서 질문 주신 게 이제 그럼 생산기술직 되면 현장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일반 회사원처럼 이제 컴퓨터로 합니까? 하시는데 뭐 당연히 컴퓨터로 하기도 하고 현장에서도 근무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요거는 정말 말 그대로 이제 부서 바이 부서 그리고 이제 뭐 여건에 따라 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그 포스코에 들어오시면은 그 포스코는 EP라는 시스템을 씁니다. EP가 뭐냐면은 이제 그 엔터프라이즈 포탈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지금 접속할 때도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쓰거나 또는 뭐 크롬 같은 거 쓰시죠. 그런 것처럼 포스코는 사내에서 쓰는 이제 별도의 플랫폼이 있어요. 그러면 그 플랫폼에서 그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면 뭐 업무상 주고받는 이메일 또는 뭐 파일 관리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시스템 이용 이런 거를 다 한꺼번에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컴퓨터로 로그인을 해가지고 이제 매번 출석이 아니라 이제 매번 출근을 하는데 사안에 따라서 뭔가 이제 내가 기계를 만져야 된다. 실제 뭔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뭐 눈앞에서 보면서 이제 뭐 정비를 하거나 조업을 해야 된다 하면은 나갈 수도 있고 또는 그 기본적으로 일단 뭔가 이제 프로그램 제어라든지 이런 거를 사무실에서 할 수 있다. 또 사무실에 뭔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이랑 조율을 해야 된다 하면은 그 이제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 요거는 다 다릅니다. 뭐 심지어는 지금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사그룹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하지만 가끔씩 이제 채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듣고 현장 쪽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제철소에 내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 그거는 이제 항상 100% 현장, 항상 100% 사무직, 뭐 사무실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건에 따라 가지고 변동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아, 박선영 님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김보경님, 2021년 3월 졸업 예정인데 이번에 지원을 한다면 고졸로 입사하는 건가요? 요거는 그러면 제가 역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요게 그 졸업 예정이 그 통상 제가 알기로는 그 어떤 뭐 대학이나 아니면 일반 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2월에 졸업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요번에 이게 학교 그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그 학교 전반적으로 그 뭐 코로나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3월로 다 일괄 미뤄지는 겁니까? 아니면은 학사 일정 크게 변동 없나요? 2월 졸업 예정. 좀 개별 약간 다르신 것 같은데 우리 그러면 그 저기 김보경님, 네 김보경님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여기 인스타그램 있죠. 저기 인스타그램 해가지고 저희 쪽에 그 DM 하나 좀 남겨주세요. 제가 이따가 사무실 돌아가가지고 조금 다른 사항 보고 이제 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테니까 우리 김보경님께서는 그 인스타그램에 저희 DM으로 하나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뭐 3월 졸업 예정 해가지고 하나 남겨주시면 저희가 돌아가서 바로 답변을 드릴게요.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설희님, 생산기술직이 여자가 하기에도 괜찮나요? 네, 뭐 괜찮나 괜찮나요의 그 범위가 뭐 어떤 건지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생산기술직에 실제로도 지금 많이들 이제 여성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포스코가 뭐 내가 알기로는 이미 제철소고 성비가 뭐 아무래도 남자가 좀 더 많지 않습니까? 하면 네 맞습니다. 남자가 많은 거는 맞아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점점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막상 들어와서 또 잘 하십니다. 보면은. 네. 그래서 생산기술직으로 들어오시면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평균적으로 저희 회사가 일단 근속 연수도 길고 그다음에 그 안정적인 어떤 뭐 급여 체계라든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또 어떤 직원의 육성이나 이런 거에도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뭐 여자가 하기에 뭐 되게 좀 뭔가 남자가 많으니까 막 분위기나 이런 게 좀 걱정이 되는데 뭐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최근에 많이들 들어오시고 있고 지원하시고 있고 네,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혹시 다른 질문 또 있을까요? 제가 일부러 원래 그 저희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하는 거를 한 30분 좀 넘게 잡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질의응답이 훨씬 길 걸로 예상을 하고 일부러 좀 빨리 읽었습니다. 네. 파워포인트는 뭐 이렇게 개략적인 거를 여러분들께 이제 전달을 드리는 용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뭔가 이제 좀 자그마한 거라도 지금 이제 채용 담당자랑 지금 이제 1대1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럴 때 좀 이제 궁금한 거를 많이 해소를 하시기를 네, 당부를 드려요. 네. 아, 이설희님 다른 질문이신가요? 포스코랑 포스코 케미칼이랑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다른 회사예요. 다른 회사고, 그 포스코랑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주회사라 그러죠. 그래서 주식회사 포스코 해가지고 이제 철강업을 영위하는 거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름에서 유출을 하듯이 케미칼, 즉 화학 쪽에 대해서 뭐 2차 전지 쪽이라든지 여기에 특성화가 돼가지고 따로 이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저희 그룹사입니다. 그래서 뭐 포스코랑 포스코 케미칼은 다른 회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그러면 뭐 어떤 회사고 뭘 하는지 궁금하고 채용은 어떻게 하고 요거는 포스코 케미칼 쪽에 있는 저희 뭐 인사나 이쪽에다가 질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김준영님, 생산관리직 한정에서 여쭤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제가 그 지금 이제 촬영 설명회를 여러분들께 온라인으로 한 게 지금 생산기술직 한정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어떤 내용을 좀 궁금해 하실까요? 네, 김준영 님이 물류 쪽이 궁금하다. 물류 쪽이 궁금하시다는 게 뭐 어떤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그 김준영 님께서 뭔가 포스코는 들어가고 싶은데 뭐 물류 쪽에 대해서도 뭔가 뭐 나는 아직 직무 소개나 이런 거에서 못 봤지만은 혹시 뭐 그런 데도 있습니까? 라는 걸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네, 김준영님. 알아보니까 포스코 물류 계열사 관련해서 몇 가지 정보가 떠서요. 뉴스에서 아마 뭐 이렇게 물류 관련해가지고 뭐 저도 네이버나 이런 데에서 일단 뭐 정보 같은 거는 보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잠시만요. 음, 물류 쪽에 대해서 네, 지금 저도 보니까 뭐 뉴스나 이런 거는 떠 있는데 요거는 아마 이제 그 별도의 어떤 물류 쪽이라든지 사실 그러니까 물류 쪽에 대해서 그럼 일을 하는 사람이 아예 없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문제는 물류 쪽에 대해서 주로 이제 어떤 그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부서라든지 요거는 주로 서울 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생산기술직으로 지원을 하시면은 저희가 근무지가 포항 또는 광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류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별도로 돼 있는 그 저희 부서는 있어요. 부서는 있는데 그 정확한 부서는 뭐였지? 아마 물류 기획 뭐 내지는 물류팀 아마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주로 서울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른 뭐 사무직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그 포항 광양 쪽에 지원을 하시게 될 그 생산 기술직 이쪽이랑은 막 크게 막 관련이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예를 들어서 물류를 하는 쪽이랑 뭐 간접적으로 엮여가지고 뭐 이렇게 일을 하실 수는 있겠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생산이나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뭔가 관리를 하는데 뭐 물류 쪽에서 연락을 받아가지고 뭔가 어떤 다른 거를 어렌지를 한다든지 뭐 그런 케이스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포항 광양 쪽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 포스코 생산기술직 중에서 뭐 철도직, 뭐 크레인직 뭐 이런 것 마냥 물류직 해가지고 뭐 따로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김준영님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정우용님 질문입니다. 저는 조선해양공학과 학생입니다. 도졸업, 조졸업해서 포스코나 아니면 다른 곳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이게 뭐 글씨를 쓰시다가 이렇게 잠깐 어긋나신 것 같은데 조선해양공학과라는 거를 졸업을 해도 포스코나 다른 데 취업이 가능한지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음, 일단 그 그러니까 이런 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포스코에 지원을 하시는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두 가지라고 했었잖아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전공을 했다. 그렇죠. 예를 들어 기계면 기계, 뭐 전기면 전기, 전자면 전자 이쪽 관련된 걸 전공을 하셨거나 또는 나는 전공을 하진 않았다. 그렇지만 이쪽에 대해서 일정한 자격증을 갖추고 그 요건을 갖추었다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가끔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학생분들 중에서 그 뭐 저는 저기 그 뭐 다른 학과를 좀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계나 이쪽은 아닌데 다른 자격증이 있는데 혹시 그러면 뭐 과 자체 때문에 뭔가 불이익을 받습니까?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해양공학과를 전공을 했으니까 뭐 포스코랑은 상관없겠네. 뭐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네, 과별로 워낙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천차만별이고 다만 조선해양공학과라고 하시면은 어쨌든 그 철강 쪽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그 과 자체로 연결될 만한 거는 조금 이제 링크가 약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정우용님께서 다른 이제 자격증이나 이런 걸로 충분하게 이제 요건을 갖추셔가지고 지원을 하신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공 자체에 대해 가지고 맞춰가지고 지원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이제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거 요건을 맞춰가지고 지원을 하시는 형식이 되겠죠. 다른 곳에 취업하시는 거는 네, 뭐 얼마든지 본인이 노력하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는 포스코 담당자이기 때문에 네, 포스코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조영혜님, 전자공학과 학생입니다. 혹시 학과에 따라서 근무하는 분야가 조금씩 다를 수 있나요? 학과에 따라 근무하는 분야, 요거는 조금 질문을 제가 조금 약간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그 정우영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공을 했으니까, 뭐 이거, 뭐 이게 있으니까 요거, 뭐 전공이 요거니까 뭐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저희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지원을 하실 때 어느 쪽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할지 본인이 선택을 해가지고 지원 얻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선택하는 직무와 그 다음에 지역까지 제가 같이 해서 지원한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전자공학과라서 뭐 저기 뭐 다른 데 들어가고 뭐 땡땡 공학과라서 어디 들어가 이렇다기보다는 본인의 학과에 따라서도 있지만 본인이 어디 지원을 하는지 그거를 본인이 이제 잘 숙고를 하셔가지고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공학과이시면서 뭐 전기전자 분야에 나는 지원을 하겠어. 그러면은 뭐 당연히 그쪽에서 지원을 하시는 거고 다만 전자공학을 하셨는데 뭔가 다른 쪽에 뭐 그럴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야에 나는 좀 자격증이나 이런 거를 그 가지고 있으니까 난 지원을 하고 싶어라고 하면은 그 부분도 가능은 합니다. 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야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본인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넣으셔야 되기 때문에 잘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지원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김범주님, PAT랑 NCS랑 차이가 큰가요? NCS가 어떤지, 일단 저도 뭐 NCS가 어떤 건지 뭐 대략적으로 들어본 건 있습니다. 예, 주변에 이제 뭐 예를 들면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을 뭡니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다라는 걸 얘기를 들어서 네, 그런 내용은 들었는데 NCS랑 차이가 크냐? 사실 이 부분을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NCS를 뭔가 좀 빠삭하게 제가 꿰고 있으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NCS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다만 저희가 이제 그 인적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가끔씩 학생분들이 이제 뭐 그나마 좀 비슷하거나 뭐 저희가 좀 참고할 만한 게 없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나마 좀 비슷한 게 이제 뭐 아마 취업 준비해 보신 분들은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뭐 G셋 삼성 쪽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랑
뭐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대신에 이제 G셋이랑 뭐 아예 똑같냐? 그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산기술직으로서 그 이제 근무를 하시게 되면 제가 그 인스타그램이랑 비슷한 게 하나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생산기술직으로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을 하시면은 그 현장에서 필요한 능력의 G셋 맞습니다. 예, 예. 그런 능력에 대해 가지고 포스코가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해가지고 이제 별도로 개발을 한 겁니다. 그 시험 문제를.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여러분들께 이제 저기 테스트를 하는 거고 저희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포스코 HR 그 인스타그램 있잖아요. 그 제가 하나 그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저희 이게 언제지? 요거는 이제 저희 상반기 그 이번 하반기 말고 상반기 때 저희가 올렸던 건데 화면이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네요. 여기 보시면은 적성 검사 언어 뭐 해가지고 저희가 예시 문항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언어 수리 또 뭐 공간 지각 내지는 뭐 문제 해결력 이런 거 같은 경우 뭐 아마 한 번쯤 이렇게 구경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굳이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좀 예시 문항 같은 게 없을까요? 라고 하시면은 저희 인스타그램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약간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김범주님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PAT랑 NCS랑 차이가 큰지는 제가 NCS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 포스코가 이제 그 인적성이라는 거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나마 좀 참고할 만한 게 이제 G셋 비슷한 것인데 그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 예시는 저희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답변을 마무리를 드립니다. 네네, 그 도움은 되시는데 막 너무 막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 말씀드리면 그 아마 작년까지, 그러니까 작년에라 하면 이제 2019년이죠. 그래서 작년까지 버전의 책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조금 이게 좀 지나간 버전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그 약간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그건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올해 아마 그 출판사들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년 상반기 그러니까 지난 이제 그 저희 상반기 때 포스코가 채용을 했을 때부터 이제 PAT를 바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뭔가 출판을 했거나 이제 그런 시중 교재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스타그램 한번 와가지고 그 이제 한번 예시 문제들도 있으니까요. 네, 한번 와서 구경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혹시 없으실까요? 저희가 지금 한 50분이 조금 넘었는데요. 한 마지막 질문 한 2개, 3개 정도만 더 받고 네, 5분 내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질문 남겨주세요. 네, 질문이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저희 뭐 조금 수줍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 1분만 좀 기다려보고 저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질문이 올라왔네요. 네, HR님이 사용하신 PPT는 잘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 죄송하지만 저희가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그 포스코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자료여가지고 이 파워포인트 자체는 저희가 그 보안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송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그 파워포인트 관련해가지고 저희 이제 그 이렇게 궁금하신 내용 있잖아요. 궁금하신 내용 자체는 언제든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DM이나 이런 걸로 그 다 공유를 드리면서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제가 드리고 싶어도 저희 그 사내 보안이 걸려 있어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어서 네, 그 부분은 조금 죄송하지만 양해 말씀을 좀 구하고요.
그 어쨌든 자유롭게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희가 지금 오늘이 9월 8일인가요? 9월 8일이니까 저희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지금 서류 접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서류 접수하시면서 뭔가 궁금하신 거는 이제 그 전까지 네, 꼭 그 궁금하신 점은 바로바로 질문 주셔가지고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채용 담당자들도 사실 이제 그 우수한 분들 그리고 이제 포스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많이 이제 모시는 신입사원들을 모시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 저희가 할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불편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나는 이런 게 좀 궁금한데 뭐 물어보아도 될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니까요. 네. 그러면 저희 그 오늘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아, 평균 스펙 저희가 네. 평균 스펙은 뭐 저희가 글쎄요, 뭐 나중에 뭐 내부적으로 이렇게 뭐 저희가 내부 이렇게 통계를 내볼 수는 있겠지만 뭐 전반적으로 뭐 전문대 4년제 자격증은 뭐 몇 개 이상 뭐 봉사활동 몇 점 사실 많이 물어보세요, 그거를. 그렇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 이게 그 매번 이제 뭐 상반기나 하반기마다 이제 그 들어오시는 그 분들의 자력도 다르고 어떤 뭐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자기소개서의 퀄리티라든가 이런 게 워낙 달라가지고 저희가 뭐 평균적인 스펙을 뭐 이 정도 이상 쌓으십시오. 뭐 학점은 몇 점 이상, 뭐 봉사활동은 몇 점 이상, 자격증은 몇 개 이상 뭐 이렇게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드린다거나 이렇게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그 뭐 뻔한 얘기지만 저희가 좀 진심 어린 조언을 좀 드리는 것이 여러분 자기소개서 제발 그 성심성의껏 네, 그리고 거짓 없이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단 모든 채용의 시작은 자기소개서예요. 그리고 포스코가 뭐 경쟁률 치열하니까 뭐 자기소개 대충 보지 않냐 하는데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기소개서 저희 다 봅니다. 그게 몇천 건이건 몇만 건이건 물론 제가 혼자 다 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 자기소개서 정말 다 읽거든요. 인사부서에서. 그 A to G를 다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이 좀 뭔가 이제 그 제3자가 봤었을 때 좀 자기소개서에서 좀 뭔가 이건 좀 아닌데라는 얘기가 들면은 사실 그거는 그래서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부터 뭔가 이제 많이 잘 쓰셔야 되고 또 팁을 하나 드리면은 그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많은 분들께서 되게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한테는 되게 좋은 경험이고 훌륭한 경험인데 남들도 뭔가 다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쓰십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가끔씩 저희 그 DM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인스타그램 보면은 뭐 제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뭐 군대 갔다 온 얘기를 뭐 자기소개 써도 됩니까? 뭐 내지는 분대장을 역임을 했다. 뭐 군대 갔다 와가지고 되게 고생을 했는데 그런 거 써도 되냐 하는데 일단 자기소개 써도 되냐? 당연히 써도 됩니다. 써도 되는데 근데 문제는 전국에 군대 생활을 갔다 오신 분들 그리고 전국에 군대장을 하신 분들 너무 많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몇천 건, 몇만 건이 쌓이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이제 본인에게는 되게 특별하게 다가왔다고 생각해가지고 쓸 수 있지만 그게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여러분 그 저기 일반적인 경험을 쓰는 것도 좋은데 그 굉장히 이제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남들이 막 안 하는 막 뭘 뭐 해외를 막 뭐 한 100개국을 다녀봤다 뭐 이런 얘기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경험을 쓸 때 그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만의 색깔로 여러분이 뭔가 딱 튀게 그러니까 정말 채용 담당자가 딱 봤을 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궁금증이 유발되도록 그런 식으로 잘 그 여러분이 좀 빛날 수 있게 그 좀 다듬으셔가지고 쓰는 거를 저는 정말 네, 간곡한 마음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채용 업무를 막 오래 한 건 아닌데 그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채용 이제 그 지원을 하신 분들의 자기소개서를 다 읽는다고 했잖아요. 하루에 많게는 제가 400장까지도 읽어봤고요. 네, 정말 그 이상 읽는 날도 많습니다. 그래서 밤샐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근데 읽다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게 비슷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일반적인 그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라기보다는 그 자기한테 뭔가 특별한 경험이면서 또 남들이 뭔가 캐치하지 못한 그런 그 인사이트가 있는 것들 그런 거를 잘 좀 다듬어 가지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요게 제가 자기소개서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 뒤에 가끔 보면 이제 1차 면접은 어떻습니까? 2차 면접 어떻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다른 뭘 다 고려를 해도 여러분들이 PAT를 치려고 해도 일단은 서류를 뚫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서류와 PAT 뭐 1차 면접, 2차 면접 다 있는데 모든 것의 기본은 서류 그리고 서류 전형의 기본은 자기소개서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100번이고 제가 1000번이고 더 강조를 드리니까 뭐 평균 스펙이라든지 뭐 자격증 몇 개 이런 거는 저희가 밝힐 수는 없지만서도, 그리고 통계를 내기도 어렵지만서도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꼭 잘 쓰셔가지고 첫 번째 단계에서 단추를 잘 꿰셔가지고 그 이후로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잘 진행해서 최종 합격이 되시고 저와 함께 나중에 포스코에서 만나보실 수 있기를 좀 기원을 하겠습니다. 네, 너무 막 자세한 내용까지 제가 뭐 저도 사실 뭐 담당자니까 더 막 드리고 싶은데 조금 뭐 시간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오늘은 좀 아쉽지만 이 자리에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뭐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거는 이제 그 포스코 HR 저희 그 인스타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항상 그 궁금하신 점은 바로바로 말씀을 주시고 하여튼 여러분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저희 서류 접수 받는데 꼭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그 저는 이제 여기서 나가겠습니다.